109번입니다. 올해 경매 중에서 가장 높은 가를 내지 않을까 예상되는 마필 중에 한 마리인데요. 이걸 바다에다가 안녕하세요. 건빛경마의 이다혜입니다. 한 주간의 경마 소식을 재미있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화요일에 만나요. 하우앤와이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이죠. 대상경주 사나이 박송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지난주 서울은 주말 이틀 동안 총 22개의 경주가 시행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봄철의 불정객이죠. 황사가 전국을 뒤엎었던 한 주였는데요. 4월의 네 번째 경마 주간 어떻게 보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올말 경마답지 않게 저배당 흐름이 흘렀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선전해 주었고요. 또 능력 기수들이 입상이 성공하면서 마필의 능력을 끄집어냈다고 판단되는 경주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수들이 날씨에 맞게 딱 기승하기 좋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도 배당이 터지지 않았고요. 또 안정적인 흐름이라 그럴까요? 주로도 안정적이었고 기수들이 안정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또 인기마들이 활약을 하면서 고른 배당이 형성되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오는 4월의 5주차 경마 주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네, 4월이 5주 경마다 보니까 출주 수가 이번 주도 좀 적어졌습니다. 그만큼 편성이 그렇게 빡빡한 편성이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부산에서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스프린터 대상 경주도 있고 또 오랜만에 이 외국인 기수가 4명이 이번 주부터 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계속적으로 기수들이 2명, 외국인 기수들이 2명인지 3명인지 이렇게 됐는데 이번 주도 이 외국인 용병들이 4명이 기승하게 되었고요. 또 군 복무에서 제대한 조인권 기수가 이번 주부터 조교를 실시하게 되었고요. 또 안병기 조교사도 1년의 정지가 끝나면서 이번 주부터 출주하게 되었습니다. 또 31조와 51조 마방이 해체되면서 그 마필들이 다 이동을 했지만은 마필은 그대로 지금 마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조교사 이름만 바꿔댔지 마방과 채식 상태, 관리인들은 똑같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5주차 역시 여유로운 편성 속에서 경마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요일에는 단거리의 최강마를 가리는 대상경주가 있죠. 부산일보의 대상경주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우앤와이 시즌2의 첫 번째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경주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마풀이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경주마를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4월의 네 번째 경마 주간 첫 번째 마풀이의 주인공은 어떤 마필인가요? 네, 23일 토요일 10경주에 출전했던 5조의 로얄 지블리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풀이 시간에는 토요일 10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한 5조의 로열 지블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로열 지블리는 능력 있는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13번의 경주 중에서 단 한 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결정력이 부족한 마필이지 않냐는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박태종 기수와 꾸준히 호흡을 맞추면서 경주력이 계속해서 상승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31조 조교정지 처분으로 소속조를 이동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로열 지블리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로얄 지블리는 직전 경주까지 31조 김효서 쪽에서 마방이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5조 오창구 쪽에서 마방으로 이적한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에 처음으로 무빙식으로 전개를 해야 했던 마필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지만도 계속 스타트에 늦으면서 이 장거리 경주에서 무빙을 뜨지 못하면서 입상이 실패했고 계속적으로 착승권에 진입하는 모습만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부터 조금씩 무빙을 떠게 되었고 사코너에서 조금 더 앞선에서 전개하면서 이번 경주 입상하게 되었던 마필입니다. 경주 동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 게이트에서 출발하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이죠. 전승대세와 빅마운틴 58과 57.5kg의 부담장을 짊어지기 때문에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부담장을 짊어지면 스타트 때부터 늦어지거든요. 역시 이 외곽에 있는 전승대세가 빠르게 앞선에 갔고요. 빅마운틴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요. 또 이 박태종 기수는 워낙에 이 마필이 스타트가 늦기 때문에 초반부터 잡고서 후미권에서 전개를 하면서
코너 부분에서도 안쪽으로 최적의 전개에서 풀어가는 마필입니다. 이 신인 기수들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무리한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박태종 기수는 1코너, 2코너 부분에서는 충분히 힘한 배를 하고 따라가는 전개, 최적의 전개를 합니다. 자, 2코너부터는 이제 모래를 맞지 않고 무빙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정성대사가 58이라는 57.5kg, 이 빅마운틴이 58이라는 부담력이기 때문에 레이스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느린 흐름이기 때문에 로열 지블리가 무빙을 뜰 수 있었던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전혀 이 박태종 기수는 무빙을 뜨더라도 모래를 맞지 않고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씩 무빙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박태종 기수는 코너 부분에서 다시 안쪽으로 전개를 합니다. 최적의 코스에서 이 주로의 가벼운 부분을 찾아가고요. 또 따라가지 않았을 때는 어깨 채찍을 때리면서 이 전개를 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여기 3코너 중반부터는 이제 어깨 채찍과 채찍까지 때리면서 충분히 전개하는 모습입니다. 4코너를 돌면서 벌써 사정권에 전개하는 모습입니다. 아틀라스2, 빅마운틴, 여기에 삼노커 이런 마필들도 경쟁 상대였는데 약간 라스트에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보였기 때문에 박동준 기수가 왼쪽 채찍을 들였고요. 또 몸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면서 마필의 이동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계속적으로 왼쪽 채찍을 때리는 모습이었는데 마지막 한 100m 지점에서 이 우습부로 다리를 바꾸면서 직진성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필의 능력도 좋았지만은 박태준 기수의 기승술이 좋았다고 판단입니다. 네, 소속조로 옮기면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를 잘 극복하고 로열 지블리는 데뷔 후에 두 번째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0승을 앞두고 있는 박태종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계속해서 경주력이 상승되는 모습에서 희망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로열 지블리 계속해서 네. 주목해 봐야 될 마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게 아직까지 레이팅 요소 65점으로 혼합 3등급의 마필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다음에도 박태종 기술을 기승할지, 감량 기술을 기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직전 경주 두 번의 경주에서 무빙을 떴고 거기에 성공했던 마필인 만큼 혼합 3등급 경주에서는 강자급 마필인 게 틀림없는 마필입니다. 네, 로열 지블리가 다음 경주에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풀의 주인공은 어떤 마필로 선정하셨나요? 두 번째 주인공은 일요일 24일 10경주에 출전하였던 스마트 타임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마풀의 주인공은 일요일 10경주에서 4위를 기록한 52주의 스마트 타임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스마트 타임은 올해 시행된 동아일보배 대상경주에서 2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직전 경기도지사배 대상경주 역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반 경주에서 또 경주 직전까지 단승식이 2.6배로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마필인데요. 이 인기에는 부응하지 못했던 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4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직전 경주 페로비치 기수가 대상 경주에서 2000m 경주에서 3차기에 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혈통적으로 장거리 경주의 마필이 아닌데도 2000m의 장거리 경주에도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페로비치가 아닌 이 하만식 기수가 출마 투표를 하였고요. 현장에서 하만식 기수가 허리 쪽의 통증으로서 박우름 기수로 교체됐습니다. 약간의 이상한 소문이 돌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 느슨한 전개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 박우름 기수가 조금 제가 봐서는 전개적인 미스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팅 점수 77점으로 이번 경기 우승하면은 1등급으로 승급하였던 마필입니다. 경주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가급이 없는 편성입니다. 10번 게이트 출발한 모습인데요. 박우름 기수가 초반에 추진을 하면서 마필을 제어하지 않고 외곽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한 마리 한 마리씩 무빙을 떼야 되는 마필인데 박우름 기수가 외곽에서 그냥 가는 대로 마필을 가버립니다. 지금 안쪽에 가는 마필들 보내놓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담는 마필인데 박우름 기수가 자리 선정을 하지 않고 계속 무빙식으로 전개합니다. 박우름 기수가 이렇게 기승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여기에 박우름 기수가 좀 타이밍을 잡지 못했느냐 이런 판단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지금 희망배가 전혀 스타트 때부터 1코너, 2코너까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곽에 있는 스페셜 조이랑 경합까지 이루어지면서 초반에 2코너 부분까지 상당한 힘을 쏟아버렸던 마필입니다. 이렇게 안말들이 이렇게 초반에 힘을 써버리면은 라스트의 걸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초반에 힘을 쏟았다 보니까는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자리를 잡았고요. 또 힘한배로가 들어가고 있지만 이 초반에 스타트부터 2코너까지 거의 70%의 힘을 다 써버렸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뭐 3코너 부분에서 마필이 알아서 이 좌측보로 다리 바꾸는 하는 모습 그리고 마필의 능력을 알고 박우름 씨가 기른하는 모습이었지만
3코너 중반부터 벌써부터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어깨 채찍을 때리고요. 그만큼 이 4코너 돌기 전까지 힘을 다 써버렸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역시 이 힘을 다 쓰다 보니까는 마필이 뭐라 그럴까, 힘이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펜스에 붙여서 전개하는 모습인데 이럴 때 다리 바꿈도 라스트에 하지 못했고요. 박우른 기수가 최선의 라스트에 발걸음 보여줬지만 발걸음은 한계에 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역시 라스트에 힘을 다 쏟아 보니까 채찍을 연신 때려도 다리를 바꿔도 착승권에 머무는 아쉬움을 달렸던 마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4위라는 기록뿐만 아니라 1위와는 무려 14마신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스마트 타임의 경주력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다음 경주에서도 박우른 기수가 분명히 기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6월 4일에 있는 SLTC 트로피 대상 경주에 출전하게 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안말 편성이고요. 요즘 안말이 강자급의 마필이 없습니다. 그리고 2등급의 마필 중에서는 더욱더 강자급이 없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6월 4일 SLTC 트로피 경주에 출전하는 만큼 강자급의 마필이면 틀림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2등급에서 아직까지 앞말에 강자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스마트 타임이 6월 대상 경주에서 우승으로 차지할 수 있을지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수의 기승수를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4월의 네 번째 경마 주간, 오늘 선정한 기수는 어떤 기수인가요? 네, 이번 주 주인공은 이준철 기수가 되겠습니다. 네, 4월 4주차 기승수를 파헤쳐라의 주인공은 48조 소속의 이준철 기수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준철 기수는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조교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기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능력 있는 기수인데요. 어떤 기수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준철 기수는 19기생입니다. 기수 경력이 상당히 좀 오래된 기수인데 벌써 작년에 조교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조교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기수입니다. 그리고 이준철 기수는 또 와이프도 승마 선수입니다. 승마 선수 대회에서도 우승도 많이 했던 이 와이프이기 때문에 이준철 기수가 이 기승을 하고 오면은 복귀 같은 거는 또 와이프가 또 이렇게 대신 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해주는 네네.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타는 기수고요. 또 이준철 기수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거의 일주일에 제가 알기로는 한 2끼, 3끼? 그러니까 수요일부터는 거의 굶는 기수입니다. 수요일부터는 거의 굶고 거의 사우나하고 헬스장에서 사는 기수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기수 생활보다 빨리 이렇게 나이가 먹었으니까 40 전에 조교사로 가는 게 좀 어떠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기승하는 거 보면은 취입형 마필들 또 48조 마필들한테 완전 찰떡궁합입니다. 김대근 조교사도 잠깐 이 41조 심상영 조교사의 마방에 이준철 기수 가 있었는데 이 부분 다시 데려와가지고 기승시키는 마방이고요. 또 48조 김대근 조교사 마방은 정확히 기수들을 파악하고 소속적 기수만 기승시키는 마방입니다. 얼마만큼 그러니까 잘 타조 기승을 안 시키는 마방이에요. 그만큼 이 48조 이 마방에 김대근 조교사 마방에 이 능력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집이 많은데 이준철 기수가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준철 기수 특히나 또 아내분이 승마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4월 4주차 이준철 기수가 기승했던 어떤 경주를 주목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4월 24일 일요일 1경주의 소아라 천왕에 대한 기승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번 게이트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소아라 천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니지만은 추진 시에 바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이준철 기수가 이번에 마필의 능력을 알고 중위권에 따라가는 모습인데 이준철 기수는 이 자리 선정을 상당히 잘하는 기수입니다. 마필이 선행을 갈지 따라가는 전개를 할지 초반에 작전을 짜고 나오는 기수이거든요. 그만큼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역시 힘으로 끌고 가는 마필이다 보니까 이준철 기수가 안쪽 코스가 아닌 외곽에서 이게 차근차근 한 마리 한 마리씩 넘어가고요. 또 이 김대근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은 거의 장구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모래를 맞았을 때 반응했을 때 그런 느낌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알고 사코노 부분에서 미리 외곽으로 빼고 추진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장구를 차지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이 눈가면이나 이 망사 눈가면 칠 때는 모래에 반응한 모습이 극히 드뭅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을 신청하지 않고 떼는 마필들은 모래를 반항했을 때 기수가 즉각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알고 이준철 기수가 기승했고요. 이 라스트에도 아직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왼쪽 채찍을 대면서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추진하는 자세와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마필이었고요. 이 라운드 암모스라는 마필은 외곽에서 상당히 강자급의 마필이기 때문에 2차기에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네, 4월 24일 일요일 4경주 미스터 탱크에 기승하는 모습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8번 게이트에서 출발하는 마필입니다. 예, 쿼드리가가 손쉽게 선행을 갖고 빠르게 전개를 하면서 힘한 배를 바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따라가는 마필들이 한 6마리가 이 선입권에서 자리를 싸움하느라고 상당히 치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준철 기수 이번 경기에서도 처음부터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다고 초반에 스타트에서 강하게 추진하지 않고요. 또 모래를 맞이기 보니까는 마필이 약간 처졌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추진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이런 부분에서 이준철 기수가 잘 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48조 마필들, 또 강단급의 마필들, 또 능력이 있는 마필들을 끌고 들어오는 기수이고요. 요즘 48조 김대근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이 살아나고 있는 만큼 이준철 기수가 그걸 알고 잘 타주고 있습니다. 중위권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쿼드리가가 워낙 빠르게 레이스를 전개하다 보니까 이준철 기수가 중위권에서 외곽을 사인기를 잡으면서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미리 이번에도 사콘을 돌면서 외곽으로 빼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마필의 능력도 좋지만은 얼마만큼 빠르게 사정권에서 기수가 알고 추진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미스터 탱크는 다리 바꿈 하지 못하는 마필입니다. 이준철의 기수의 몸을 보면은 오른쪽으로 약간 쏠려 있고 이 왼쪽 무릎으로 마필을 막으면서 추진을 하는 모습입니다. 강자급의 마필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 미스터 탱크는 그만큼 이준철 기수가 잘 타줬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네, 그렇군요. 두 마필 모두 인기가 있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부응하는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준철 기수 향후 기대치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준철 기수는 지금이 딱 기승하기에 맞는 조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체중 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체중이 안 빠지는데 지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여름 날씨가 되기 때문에 체중 빼기에 딱 적정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철 기수가 지금부터 가을 접어들기까지는 피크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시기까지, 계절까지 네. 점쟁이처럼 꾹꾹 집어주셨네요. 네. 자, 이준철 기수 앞으로 경주로에서 멋진 모습, 또 좋은 활약 보여주기를 저희 하웬와이에서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난주 가장 중요했던 재결 사항을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자, 4월의 네 번째 경마 주간 집중적으로 살펴볼 재결 사항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4월 4주차는 토요일 4경주 2일에 정지 처분을 받은 윤영민 기수의 파트타임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윤영민 기수는 토요일 4경주에서 3코너 진입 전에 안으로 기대면서 2일에 기승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 전해주시죠. 네, 3코너 진입 전에 이 초운의 창가, 진명지종, 불패천하의 3두의 마필을 방해하면서 이틀의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제재를 받는 부분을 보니까는 이 윤영민 기수가 안으로 기대는 모습을 알고도 쳐다보고 들어가면서 이틀의 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필이 이 스스로 기수와 의지 없이 기댔다면은 뭐 가태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듯 사항인데 기수가 안쪽을 쳐다보면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방해했기 때문에 이틀의 정지 처분을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4경주가 상당히 안쪽에서 빠른 마필이 많았습니다. 13초대의 마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선두권에서 자리 싸움이 상당히 치열했고요. 파티타임에 윤영민 기수도 상당히 외곽에서 빠른 스타트였는데 안쪽에 자리 잡으려고 안쪽을 쳐다보면서 방해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태종 기수, 이준철 기수, 그 다음에 한성열 기수를 방해했는데 이 부분에서 정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수가 마필이 들어갔다면 정지를 주지 않았을 건데 마필이 들어간 게 아닌 기수가 의지적으로 들어갔다는 판단으로 정지를 줬기 때문에 이틀의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윤영민 기수는 2일에 기승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경주로에서 볼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펼쳐질 경주를 미리 분석하고 예측하는 미리 보는 서울 경마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4월 30일 토요일 9경주와 5월 1일 일요일 10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9경주 출전 등록 현황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2016년 4월 30일 토요일 국내산 4등급 17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9경주는 현재 13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절정의 경주력을 선보이며 5연승에 도전하는 40조의 썬록을 필두로 3연승에 도전하는 18조의 뷰티풀 로드힐, 21주 만에 경주로에 복귀하는 11조의 대왕신, 4등급 승급전을 맞이하는 20조의 플리트 비체까지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4등급 17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9경주는 현재 13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편성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네,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40조의 썬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썬록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전기를 하는 마필이 포위평 마필인데요. 스타트 능력이 탁월한 마필입니다. 이 1700m 이번에 첫 장거리 도전이지만 직전경 승급전에서 유승환 기수가 기승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고요. 따라가는 전개, 3코너 중반부터 무빙을 뜨는 마필, 또 빠르게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레이팅 점수 가장 안정적이고요. 부담량 55kg라면 이번 경주 안정적인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4연승을 기록하면서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40조의 썬록을 강력한 축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5연승에도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후차권 후보도 선정을 해주시죠. 네, 14조의 라온 볼라맨과 35조의 볼트샤인 되겠습니다. 이 뷰티풀 로드힐이 가장 높은 부담 용량 57.5kg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경기도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4조의 라온 볼라맨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승급전에서 빠른 흐름에서 이 중위권 세 번째, 네 번째 따라가면서 입상이 실패했던 마필인데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페로비치 기수가 전기가 풀리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이 마필이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연타하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숨고르기를 했다는 판단이고요. 자, 이번에 조교도 잘하고 나온 만큼 안정적인 후착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또 35조의 볼트샤인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56.5kg의 부담량으로 짊어지고 마지막에 추입 타임은 잡지 못하고 사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 레이팅 점수가 뷰티풀 로드힐이 57.5를 받다 보니까는 이 볼트샤인은 53.5kg 감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팅 편성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해서 53.5라면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이찬호 기수가 이번 주에 기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후착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직전 경주에서 7위를 기록을 했지만 최근에 조교 사항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14조의 라온 볼라벤을 선정을 해주셨고요. 또 직전 경주에서 아쉽게 4위를 기록을 했던 35조의 볼트사인을 후차권 후보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과연 두 마필이 모두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결과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일요일 한 경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1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를 펼쳐지는 10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전 등록 현황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2016년 5월 1일 일요일 1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를 펼쳐지는 10경주는 현재 10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절정의 경주력을 선보이며 3연승에 도전하는 7조의 아름다운 동행을 필두로 직전 경주에서 아쉽게 2위를 기록했던 40조의 실버울프, 1등급 승급전에서 아쉽게 3위를 기록한 54조의 베스트가이, 직전 경주에서 코차이위로 2위를 기록하며 이변을 일으켰던 21조의 동반자의 기적까지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를 펼쳐지는 10경주는 현재 12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상승세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네,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아름다운 동행이 되겠습니다. 7조 구자웅 조교사 마방의 마필인데요. 지난주에 한라축제를 지난번 경주에서 이겼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한라축제가 2000m 경주에도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부담량 56.5kg 부담장을 짊어지고 이번 경주 출전하는데 승급전에서 바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절정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 앞말임에 불구하고 장거리 경주에서 차근차근 적응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 안정적인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2연승을 달리면서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앞말로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7조의 아름다운 동행을 강력한 축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3연승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차권 후보로는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네, 40조의 실버 울프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승급전에 맞아 있는 마필인데 일단은 이번 편성에서 그렇게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레이스에서 흐름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또 충분히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맞아 있는 마필이고요. 지난번에 55.5km, 54km 여기까지 짊어지고 뛰었던 마필인데 이 승급전이다 보니까는 52km의 감량을 받고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이 사코노까지 편하게 전개가 가능한 편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후착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마리 들어가자면 11조의 바다질주가 되겠습니다. 이 바다질주는 이번 경주의 가장 높은 부담량이죠. 57.5kg 부담량 짊어지고 뛰는데 지난번에 마지막에 머리착 포차의 3착의 아쉬움은 달랬던 마필입니다. 요즘 11조 마방의 마필들이 거의 다 승부를 보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 57.5kg 편성상 그렇게 강한 편성이 없고 무빙을 뜨지 않고 추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후착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직전 경주에서 아쉽게 2위를 차지를 했던 40조의 실버 울프와 또 직전 경주에서 코 차이로 아쉽게 3위를 기록했던 11조의 바다질주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두 마필 모두 아쉽게 입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마장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눠보는 시간이죠. 경마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번 주 서울 경마장에서 활약하게 된 신규 외국인 기수 관련 내용입니다. 어떤 소식이죠? 네, 이번 주부터 호주에서 한 명, 또 인도에서 한 명 기수가 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와가지고 이 토요일부터 조교를 시작했는데요. 이 두 기수를 알아봤더니 호주에서 온 패드릭 기수는 지금 55조 브라이언 조교사가 데리고 온 기수입니다. 아직 기수 경력이 4년 차이고 아직 기수 경력이 떨어지는 기수이지만 일단은 신인 기수인데 좀 안정적으로 탄다고 판단이 되면서 이 브라이언 조교사가 데려온 기수고요. 또 인도에서 온 시드키 기수는 인도에서 거의 문세영급의 기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 있는 조교사들이 상당히 많은 마필을 조교시키고 있는데 제가 좀 알아봤어요. 인도에서 문세영급이면 상당히 돈을 많이 벌 텐데 왜 한국에 와서 굳이 말을 타냐 이렇게 했는데 인도에서 문세영급은 한 올 평균 한 500만 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지금 한 달에 한 2천 이상 벌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한국의 상금이 상당히 많으면서 인도 기수, 외국인 기수들이 상당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호주의 패트릭 기수는 기승 경력이 4년 차인 굉장히 패기가 넘치는 기수고요. 반면에 인도의 임란 기수는 19년 차의 베테랑 기수이기 때문에 과연 이 두 기수가 서울 경마장에 어떤 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저희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웬와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박수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일교차가 심한 요즘입니다. 항상 여벌의 옷 들고 다니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경마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힐링 스포츠로 자리 잡는 그날까지 저는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다혜였습니다.